한 남자가 지나간다. 버버리 바지를 입고 나시를 입고 근육을 노출한 옷차림으로 거들먹거리면서 지나간다. 해도 없는 날 선글라스를 끼고 걷는 그 남자는 잘생기고 몸도 좋다. 그의 걸음걸이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외모가 좋다는 게 저런 걸음을 걷게 할 만큼 대단한가? 그 자부심을 높이고 싶지 않아 눈길을 거뒀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외모가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게 안 보인다. 식당 직원을 하대하고 약속에 지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아름답기는 힘들다. 잠시 속일 순 있지만 계속 여럿을 속이긴 어렵다. 외모가 아름다우면서도 인성이 아름다운 경우를 난 살면서 별로 본 적이 없다. 치명적 약점. 대학 때 교수님이 얘기하셨다. 내 주변에 진짜 괜찮은 남자 후배들 많거든. 잘생기고 똑똑하고 인성도 좋고. 그런데 그 멋진 그들에게 치명적 약점이 있단 말이야. 요부형이 약하단 거지. 참 안타까워. 좋은 여자들과 결혼하면 쭉쭉 뻗어갈 인재들인데 말이야. 길을 다니면 요상하게 옷을 입은 여자들을 정말 많이 본다. 자기 방 거울에서 보기에도 참 민망한 차림새로 모두 앞에서 활보하고 다닌다. 그리고 엄청나게 쳐다보는 남자들. 보는 것에 약한 남자들을 넘어뜨리는 요부형 여자들이 참 많다. 데이트할 상대를 넘어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여자들을 저런 사람을 선택한다니 너무 놀랍기도 한다. 성경엔 삼손이 데릴라에게 홀려 눈까지 뽑히고 처참히 죽는 걸 본다. 한국의 불륜율 아시아 1위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한 운동 관장님이 자신의 아내가 10살 연하와 바람핀 걸 직접 본 얘기를 하며 우는 것을 봤다. 그는 죽을 자신이 없어서 차를 멈춰 세워서 어떤 차든 자신을 받아주길 바랬다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호소했다. 대체로 내면이 안정된 단정한 여자들은 그런 요사스러운 옷차림은 하지 않는 법이다. 이게 이 세상에서 쓰는 마지막 글이라면 난 어떤 글을 쓸까 생각해봤다. 난 예수님을 믿으란 글을 쓸 것 같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부도, 명예도, 사랑도, 친구도, 심지어 생명도 다 지나가 버린다. 유한한 인생에 붙잡을 수 있는 건 영원한 존재밖에 없다. 내가 오늘 있다, 내일 사라져도 세상은 날 기억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영혼만이 여기선 머리 놓을 집 한 칸 없이 살았지만 저곳에서 영원한 집에서 기쁘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내려놓지 못한 것들 모두 바람처럼 사라지는 헛된 것임을 기억하고 여기만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다. 선한 영향력? 이번 달에 글을 44개나 썼다. 오베라는 남자의 작가는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작가가 됐다고 했는데 난 7년이나 글을 쓰는데도 내겐 반짝하고 해뜨는 순간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작은 열매들이 보이고 있어서 난 명성도 돈도 없이 글을 쓰는 게 감사하다. 글을 쓴다는 게 뭐 영향력이 있을까 싶었는데 사실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많이 놀라고 있다. 어제는 설탕 없이 만든 잡채를 올렸는데 그 맛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분, 자신도 설탕 없이 만들어 보겠다는 분, 미국에 사는데 외국인들에게 만들어 대접하겠다는 분, 음식의 일부는 설탕을 넣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분, 음식의 맛을 맞추기 위해 설탕을 사용하는 건 괜찮지 않냐는 분, 그리고 음식에는 설탕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지만 여러 가지 간식들에 설탕이 든 것들을 먹지 않아 음식으로서는 풍미를 즐긴다는 분, 다양한 댓글을 받고 영향을 주는 걸 느꼈다. 나 역시 누군가의 글에서 배우고 있다. 얼마 전 갑상선 암에 걸리신 분이 검진을 한 곳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셨다. 나도 갑상선 결절 추적을 하고 있는데 8년 넘게 한 곳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그분 말을 듣고 내년은 다른 곳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볼 생각이다. 예능을 보고 음식을 주문하고 여행을 가고 연예인이 입은 옷들을 입기도 하고 예뻐진 그들을 보며 자신도 따라서 목숨을 건 수술도 받는 걸 보며 우린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걸 기억하고 좋은 영향만 미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잠깐만 얘기해도 어제 떡볶이를 사러 갔다. 반쪽이 너무 먹고 싶대서 심부름을 갔다. 주인은 그릇을 가져왔다고 예쁘다고 2배를 줬다고 했다. 난 튀김을 못 먹게 말려서 튀김은 안 샀는데 주인은 튀김은 안 사냐고 묻길래 집에 먹을 게 많다고 둘러댔다. 그 주인은 내 입에 갓 튀긴 튀김을 빠르게 넣어주었다. 사라고 유혹하는 것 같았지만 내 의지를 꺾을 수 없어서 안 사고 나왔다. 예전에 음식 조절 안 할 땐 허구한 날 가던 곳인데 한 번도 튀김 서비스가 없었는데 아무리 많이 사도 그랬는데 이제 상업적이라고 매우 느껴졌다. 잠깐만 접촉해도 생색내는 모습이나 상업적인 모습이 한결같이 비호감이었다. 그런 경우 나는 안 가는데 맛있는 걸 중시하는 반쪽은 가서 사오길 원해서 대신 사갔다. 잠깐만 얘기해도 기분 좋은 인성이 내게는 있으면 참 좋겠다. 날갯짓 할 때까지의 역할이야. 우리 학생들은 기초가 없이 내게 맡겨졌다가 몇 년 후엔 훌훌 떠나간다. 그래서 내가 아쉬워하니 당신의 역할이 거기까지인 거야. 못나는 아이가 날갯짓 할 때까지의 역할인 거야. 나도 헐헐 나는 걸 보고 싶은걸? 사람은 각자가 잘하는 역할이 있잖아. 제일 잘하는 거 해내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이들은 기초적인 것을 떼고 더 큰 물로 나아간다. 섭섭하고 아쉽지만 할 수 없다. 중학교 가서 문법이란 독해의 기초가 부딪힐 때 아이들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친절한 1:1 설명을 들을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오는 것이다. 아들과 보낸 몇십 년, 걷지 못한 아이들이 걷고 헤엄치지 못한 아이들이 헤엄치고 날지 못한 아이들이 날개를 쭉 펴고 비상한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과 함께하니 행복해진다.